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합의 이혼 또는 합의를 안 하는 이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들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디보스를 할 때, 이혼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이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하는 자체, 이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막연히,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내가 소장을 접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소장을 억셉트를 안 하는 경우, 받지를 않고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 또 상대방 배우자가 뭔가 마지막 이제 파이널 저지먼트, 그러니까 판결문이 나오는 시점에서 사인을 해줘야 될 것을 사인을 안 하면 이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외인 경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 fault jurisdiction입니다. 뉴저지 경우에는 한 2007년 정도부터 바뀌었고요, 법이. 뉴욕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no fault가 바뀌어서 흔히들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서로의 성격 차이로 하면 이혼 사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듯이, 이제는 뉴욕과 뉴저지도 이혼의 사유가 특별한 것이 없어도 됩니다.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떤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어떤 조항이라든지 그런 컨디션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no fault jurisdiction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서로가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하겠다 했을 때 디보스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한쪽은 디보스를 원하고 한쪽은 디보스를 원치 않다는 자체도 성격 차이를 프루브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보스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실제로 디보스를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그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판결을 받을 때는 판사님들이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 사유를 이제 바꿀 의향이 있느냐 해서 동의를 하면 성격 차이로 디보스 저지먼트를 내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디보스를 하고 싶지 않은 쪽 스파우스가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물론 그 케이스가 진행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질질 끌면서 느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디보스를 한쪽 배우자가 결심을 했다면 디보스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디보스를 하시는 경우에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지 자녀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상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이슈를 먼저 사이좋게 이렇게 디스커스를 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합의하는 이혼을 하시기를 권해드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잘 안 되셔서 한쪽이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프리-러스 그런 레졸루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참 많은 경우에 또 디보스를 그러니까 한쪽 배우자가 그 소장을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아주 이른 시간이라든지 좀 늦은 시간에라도 이제 프로세스 서버, 소장을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페이퍼를 아무도 받지 않는다든지 그것을 눈치채고 이제 이러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무조건 저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페이퍼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기하고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번 good faith로 선의로 노티스를 주고 이혼 소장을 전달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일을 했을 경우에
이혼을 원하는 스파우스 쪽에서는 법원의 모션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할 것을 명령해달라고 리퀘스트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그 상대방 배우자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런 경우에는 뉴스페이퍼나 이런 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퍼블리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갈 때까지는 여건이 맞아야겠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한쪽에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저지먼트 판결문에 대해서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상대 배우자가 사인을 해야 되느냐. 페이퍼가 제대로 서브만 되었다고 가정이 되었다면은 한쪽 배우자는 상대방이 컨센트를 안 한다 하더라도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서먼스 그 소장과 같이 그 전달되는 그 소환장에 있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안 하거나 그 액션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을 때는 디폴트를 리퀘스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디볼스뿐만 아니라 그 시빌 액션, 쉽게 말해서 크레딧 카드 빚이 밀렸는데 크레딧 카드 컴퍼니에서 수를 했고 내가 답을 안 하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는 페이퍼를 전달을 한 이상 나에 대해서 디폴트 저지먼트,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고 내가 페이퍼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했기 때문에 이 어마운트로 내가 주장한 어마운트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저지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해서 나타날 수 없었다 해서 일단 저지먼트가 엔터되고 난 다음에 그 판결문을 vacate, 무효화시킨다든지 다시 나타나려고 하면 훨씬 더 어렵고 그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간혹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런 앤서도 안 하고 변호사도 안 사고 아무런 액션도 안 취하고 그냥 디볼스의 파이널 히어링에 그냥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이제 코트에서는 페이퍼가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왜 그런데도 코트에 연락해서 어떤 액션을 안 취했는지, 변호사를 왜 하이어를 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이유를 물은 다음에 100의 99는 이혼은 그 자리에서 그랜트를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이혼을 원하는 쪽의 배우자가 저지먼트를 디폴트 저지먼트를 받기 전에 재산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 노리스를 주게 돼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판결문의 내용을 노리스를 주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 액션을 안 했을 경우 그 액션을 안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퍼니시먼트 죄는 그 사람이 만약에 받을 돈이 있다라든지 재산 분할 또 위자료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판사가 그러냐 그러지만 이런 그 판사님들도 워낙 케이스들도 많고요. 또 일일이 그런 사정을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떤 소장이 전달됐을 때는 아주 성실하게 또 자문을 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익셉션은 차일드 서포트죠. 왜냐하면 차일드 서포트 자녀 부양비는 어느 쪽 배우자가 부모가 웨이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이슈는 그 후에라도 저지먼트가 엔터된 다음에라도 이렇게 리리게이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스파우스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아주 반대의 경우에 한쪽이 스파우스가 이혼을 원하는데 단순히 그 배우자의 말만 듣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같은 변호사를 사겠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는 서류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서류의 내용도 알지 않고 본인이 사인하셨다면 몇 년이 지난 후에 난 내용을 몰랐습니다. 왜 재산 분할을 안 해줍니까? 라고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의 경우 양쪽 배우자를 레프레젠트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게 오셨지만 이렇게 나중에는 서로 상반되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한쪽 배우자가 리테인이 되면 다른 쪽 배우자는 커뮤니케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가 전달해온 그런 내용을 자신의 배우자와 자신의 변호사와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아신 다음에 그 사인을 하셔야 본인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고 추후에 그 permanently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을 웨이브했다라는 걸 나중에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어느 법원에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